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들어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갈 정도였는데요. 건설 업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건설 업종지수의 경우에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1분기 건설사들의 실적은 어떨까요? 실적 전망 굉장히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5대 건설사의 1분기 합산 실적 전망치를 좀 살펴보시면요. 매출이 1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하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5,994억 원대로 15.2%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대비 추정치를 좀 살펴봐도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 2곳, 대우건설과 현대건설만 꼽히고 있고요. 부합할 것으로는 삼성물산과 삼성 E&A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세 개의 건설사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DLENC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요. 고비용으로 분양한 주택들이 이제 완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들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의 평균 원가율이 9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가 고물가 기조 속에 인건비까지 올랐죠.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 이후 4년 동안 무려 27% 넘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싼 환경 속에서 지어진 주택들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하반기 기대 포인트로는 일단 유동성 확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에 산불 피해 복구 등에 10조 원의 추격을 쏟아부은 것처럼 대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장미 대선이 치러질 텐데 대선 이후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 심리도 점차 회복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해외 원전 역시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현대건설을 이러한 이유로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대형 원전 그리고 SMR 등의 원전 밸류체인에 강화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홀텍사 등과 협업 구도를 갖추고 있는 원전 사업 구조에 대해서 다른 경쟁사 대비 확실히 상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뚜렷한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에다가 원전 등 다양한 수주 역량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는 탑픽으로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건설 업황이 전반적으로 1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졌지만 하반기에 이러한 포인트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보합권입니다. 외국인들 수급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3천억 원 가깝게 팔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책 테마 쪽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는 창투사 쪽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일자리 관련주 해서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주 오늘은 이제 상투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관련일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필요사 관련돼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데요. 왜 필요효사 때문에 지금 창투사들,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가 있는 컴퍼니 K, 엑스페리스, 펜스타,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다 처음에 이제 그 필요효사 A에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인데 오늘 일단 엑스페리스 같은 경우는 3연상을 가 있기는 합니다만 왜 지금 이런
그 필요사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냐면 지금 필요사 같은 경우는 기사로는 지금 시리즈 D 펀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시리즈 D는 올해 하반기에 있는 거고 지금 시리즈 D 브릿지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브릿지는 이제 지금 필요사 AI 같은 경우는 A, B, C, D 해서 이제 네 번째 대규모 펀딩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좀 한 700억 정도인데 200억 정도를 더 늘리겠다. 그럼 200억 정도 필요사가 돈이 더 필요하면 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냐? 이미 투자를 했거나 투자가 예정돼 있는 기업들이 퓨리오사 AI의 지분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 시리즈 C 펀딩에서는 사실 돈이 굉장히 안 모였습니다. 이제 돈을 구하기가 시리즈 C에서는 힘들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죠. 근데 시리즈 C 펀딩에서 돈을 굉장히 좀 구하기 힘들었다가 메타가 뭐 1조 2천억의 인수 딜이 들어왔다 이 뉴스가 나오고 시장에 돈이 확 몰렸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뭐 단기적으로 상한가 가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씩 익절하는 게 맞고 가장 좋은 재료가 정말 큰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좀 조정받았을 때 좀 긴 텀으로 모아가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떤 이벤트가 뭐냐면 필요사 AI가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일단 시나리오를 좀 보면 일단 올해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프리 IPO를 일단 들어갈 겁니다. 프리 IPO는 상장 전에 일단 대규모로 투자 유치를 받는 게 프리 IPO고 내년쯤에 이제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로 바로 그 거래소로 이제 필요사 AI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일단은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데 상장 주관사는 이미 뭐 정해졌죠. 대표 주관사가 이제 미래에셋으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보조증권사가 NH농협으로 NH투자증권으로 정해졌는데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대표 주관사를 하나 더 일단은 뭐 마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사 AI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뭐 컴퍼니 K 같은 경우에 워보이 관련돼서 솔루션을 이제 개발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엑스페리스는 이제 그 필요사 가장 초창기 때 좀 투자를 한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펜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 필요회사 반도체를 그 일본의 총판을 맡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오늘 움직이는 이제 창투사 앞서 얘기 나왔던 뭐 캡스톤이라든가 DSC, 스톤브리지, 뭐 LB 뭐 이런 기업들 역시 다 필요회사 투자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약간 시장에서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이 어떤 지금 현재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필요사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단기 테마성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엑스페리스 상한가 풀리는 걸 보고 일단 단기 익절하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이제 뭐 지난주 중반이나 말에도 안 샀는데 굳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따라잡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요사 AI의 내년 초에 그 상반기가 되겠죠. 그 상장을 앞두고 일단 그게 굉장히 큰 이벤트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좀 모아가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시세가 좀 마감이 된 다음에 조정받고 일단은 좀 약간 러프한 흐름이 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큰 모멘텀이라는 게 상장입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고 지금 그렇다면 거기서 대장주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장주가 그때도 대장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리 IPO에서 지분을 많이 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프리 IPO 들어가는데 그때가 어쩌면은 좀 약간 새로운 관련주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가벼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펜스타 엔터가 실질적으로 오늘 기세 상한가를 간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엑스페리스가 3연상 갔죠. 이 두 종목군들이 저는 그때 당시에도 어떤 뭐 지분을 따로 팔지는 않겠죠. 지분을 팔지 않으면 뭐 나름대로 이게 테마가 아니라 길게 가는 거라고 보시네요. 이번에는 단기 테마고 그다음에 그 제가 봤을 관련주. 네, 관련주고 어차피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조정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리즈 D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좀 시리즈 D 펀딩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시리즈 D 펀딩을 누가 받는지 참여를 하는지 그다음에 프리 IPO에서 누가 참여를 하는지 그때는 뭐 지금 지분 투자한
한 기업도 사실 좀 약간 미미하거든요.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좀 약간 대규모로. 근데 지금 거론되는 기업들은 좀 약간 증권사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과연 그 증권사들이 그 프리 IPO나 시리즈 펀딩에서 지분을 받아갔을 때 좀 얼마만큼 움직일지는 뭐 그 부분은 좀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지금 물리신 분들도 일단 하반기에 어떤 프리 IPO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을 때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윗가격에 팔 수 있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세에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투사 관련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퓨리오사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나오는 기업들 중심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관련한 이슈는 아마 내년까지 퓨리오사가 상장하는 날까지 계속하는 이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듣고 왔고요. 앞으로 어떠한 종목이 또 퓨리오사의 상장에 따른 대장주가 될지는 계속해서 또 뉴스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